아니 말라파스쿠아에선 상어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진짜네? 오랜만에 브이로그네요. DJI 오스모 액션 5 프로 들고 필리핀에 다이빙하러 가봤는데요. 오스모 액션 5 프로 화질이나 말라파스쿠아 다이빙 정보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라파스쿠아는 세부 북쪽의 작은 섬인데요. 세부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마야 항구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고 30-4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도착이 늦어져서 벌써 아침이네요. 그나마 편한 건 리조트에 비치가 연결돼 있어서 차로 안 갈아타도 된다는 거예요. 다이버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더 멋진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쉬지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밥부터 먹고 바로 오전 다이빙 출발이에요. 밤새고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배 타니까 신이 나네요. 간단한 브리핑 후에 바로 물에 들어가는데 와, 몇 시간 전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긴장되는 첫 다이빙인데요. 오늘은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성게들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성게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던데 저는 찔리면 아프겠다 싶은 생각만 듭니다. 여기는 가토섬이라는 포인트인데요. 동굴로 유명한 지형이라 이렇게 깜깜한 동굴을 통과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패닉이 올 수도 있고 중성부력을 잘 잡아야 해서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안에서 이퀄라이징 신경 쓰느라 어떻게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카메라 앞에선 안정된 고수 같은 느낌으로 찍었네요. 유튜브 하면서 연기력만 느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킬리아노 포인트에서 만난 거북이한테 70로그 축하를 받으면서 1일차 다이빙이 마무리됩니다. 너무 긴 하루였어요. 2일차가 밝았습니다. 잠도 푹 잤고 날씨도 좋은데요. 과연 상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머물렀던 드래곤 J1 다이브 리조트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다이브 리조트라고 합니다. 5,400평 규모라고 하는데 거의 산 하나를 다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스타일의 숙소들이 해변부터 언덕까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는 해변가에 숙소를 잡았더니 식당에서 좀 멀긴 하지만 다이빙 나갈 때 보트 타는 건 편하더라고요. 식당에서는 여러가지 기념품도 팔고 있는데 이야, 네가 그 유명한 환돌이구나. 자, 진짜 환도상어를 만나러 키무드숄로 갑니다.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하는데 벌써 배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섹시가의 로지의 브리핑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수를 하는데 곰치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야, 너랑 눈싸움 할 시간 없다. 안녕.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 위로 드디어 그 녀석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상어를 보게 되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마주치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더라고요. 환도상어는 꼬리가 환도, 그러니까 길게 휘어진 칼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유유히 헤엄치는 그 자태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무섭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무섭진 않았어요. 환도상어 자체가 굉장히 성질이 온순하고 눈도 똘망똘망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집니다. 환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원래 서식지이던 모나드 숄에서도 타이거 샤크한테 쫓겨서 이쪽 키무드 숄로 이주한 거라고 하는데 덕분에 20m도 안 되는 수심에서 다이버들은 환도상어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환도상어가 생각보다 금방 나타나서 놀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가깝게 볼 수 있는 녀석들 말고도 저 멀리 보이는 상어들도 꽤 있었는데 동시에 2마리를 보는 일은 흔하고 마지막 날엔 동시에 서너 마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환도상어는 놀라면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위를 맴돌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데 가까워질수록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오늘은 이퀄라이징도 잘 되고 날씨도 좋고 환돌이도 만나고 너무나도 기분 좋은 다이빙이었는데요. 리조트에서 준비해준 점심도 너무나 훌륭했고 그리고 다이빙 후에 이 생수 샤워가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이곳만의 서비스입니다. 저 물조리개를 일부러 한국에서 공수해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심한 서비스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이빙 끝나고 마시는 차가운 산미구엘 한 병
진짜 더 바랄 게 없는 하루인데 환돌이가 서비스까지 해주네요. 야, 상어도 점프를 하는구나.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리조트에서 해결했는데요. 보쌈의 막국수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다이빙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필리핀 이모님들이 한식을 배워서 해주시는 이게 은근 매력이 있어요. 한식은 한식인데 뭔가 살짝 이국적인 느낌. 저는 그게 다이빙 여행의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사장님이 세부에서 식당도 운영하신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음식 퀄리티에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3일차는 캐피탄 칠로로 갑니다. 캐피탄 칠로는 작은 등대섬인데요. 아름다운 산호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먼 곳이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아이고, 다들 칠신을 했네요. 여러분들 SNS에서 멋진 다이빙 사진만 보셨겠지만 그 뒤에는 이런 고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이빙 끝나고 섬에 올라가서 먹는 점심도 꿀맛인데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4일차 드디어 다이빙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환돌이를 또 보러 갑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강사님이 키무드숄 한 강을 스케줄에 넣어주셨어요. 이제는 좀 봤다고 익숙한데 오늘은 환돌이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보다 개체수도 많고 더 가까이 오더라고요. 와, 보면 볼수록 정말 멋집니다. 첫날 드래곤 제이원 사장님께서 환도상어는 100% 볼 수 있다. 볼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몇 마리를 보느냐, 얼마나 가까이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심 조회수를 위해서 가까이 와서 꼬리로 뺨 한번 때려주고 가면 좋겠다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와주진 않네요. 밀당 실력이 상당합니다. 키무드숄 총 4번을 입수했는데 입수할 때마다 환도상어는 100% 볼 수 있었고 마지막 날까지 환도상어를 봤더니 정말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마지막 포인트였던 깔랑까마는 거북이가 대박이었는데요. 거북이는 전에도 자주 봐서 한두 마리 보이길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동시에 4-5마리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거북이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냐? 어디? 다이빙 후엔 깔랑까만에서 맛있는 점심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섬으로 투어를 올 때마다 조리사님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 정성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깔랑까만은 필리핀의 모세의 기적 같은 그런 곳인데 깔랑까만도 그렇고 캐피탄 칠로도 그렇고 다이빙 말고 그냥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날이 좀 흐린 게 살짝 아쉬웠지만 환도상어랑 거북이를 본 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4일간의 말라파스쿠아 다이빙이 끝났습니다. 여행의 마무리는 언제나 아쉽지만 어쩌면 평생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환돌이들이 눈에 밟혀서 그 아쉬움이 더하네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였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말라파스쿠아 다이빙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이빙에 도움을 주신 드래곤 제이원 다이브 리조트와 장비 협찬해주신 각 업체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말라파스쿠아에서 찍어온 다른 컨텐츠들도 대기 중이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